김건희 여사가 내일 경남 봉하마을에서 권양숙 여사를 만납니다. 김 여사가 권 여사 측에 평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해왔고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김 여사는 김정숙 여사도 조만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내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를 예방합니다. 이번 만남은 김 여사의 요청에 따라 양측에서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야권 인사는 JTBC에 김 여사 측에서 대선 이후부터 비공식적으로 연락이 왔다며 김 여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좋아해 참배도 하고 권 여사를 뵙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달 23일 고 노 전 대통령의 13주기 추도식을 앞두고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서 윤 대통령 내외는 모두 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각별한 마음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도식에 참석하진 않았지만 김대기 비서실장을 통해 권 여사에게 친서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치에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죠. 그래서 권양숙 여사를 위로하는 말씀을 담았습니다. 김 여사가 역대 영부인을 예방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실은 비공식 일정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영부인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도 조만간 예방할 예정입니다. JTBC 강연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최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볼까요? 네, 어디에 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영화관에서 브로커를 관람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 내외가 오늘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했습니다. 네. 지난달 75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배우 송강호 씨가 한국 최초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영화죠. 칸에서 상을 받은 영화라서가 아니고 정말 이 생명의 그 소중함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좋은 메시지를 주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수상 당시에도 축전을 보내 위대한 감독들의 영화도 송강호 배우의 연기가 없었다면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을 것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통령의 공개 활동 중에서 이유가 없는 행보는 없는 법이거든요. 오늘 영화관 방문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네, 대통령의 영화 관람은 단순한 관람을 넘어서 그 자체가 정치적 메시지가 네. 되기도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 영화계의 명성을 세계에 알린 작품인 만큼 시민들과 함께 작품을 관람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예. 여기에 더해 시민들과의 소탈한 대통령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행보로도 해석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도 시민들과 늘 함께 어울려서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한 시민의 모습을 저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송강호 배우는 이제 영화 택시 운전사일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 같이 관람을 했었고 또 기생충 때 청와대에 초청을 받은 적도 있었는데 대통령하고 인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은 어떤 영화를 관람했습니까? 네, 택시 운전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본 영화인데요. 예. 인권 변호사 출신인 만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영화 관람 때 메시지가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중얼중얼 보는 내내 울면서 또 아주 뭉클한 마음으로 영화를 보았습니다. 가장 마음에 울림이 컸던 대사가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화 명량, 인천 상륙작전, 국제시장 가치, 안보, 애국심을 강조하는 영화를 주로 관람했는데요. 기업가 출신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화 우생순을 보고 메달색은 중요하지 않다며 도전 정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과 접촉면을 넓혀가는 윤 대통령, 앞으로 어떤 영화를 보고 또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할지 관심이 모입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하루 만에 사과. 어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얘긴데 끝내 사과를 했어요?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어젯밤 자신의 SNS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제 사회 각계 인사들의 조난 자료, 엑스파일 존재를 언급한 것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 내 자료가 정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는 소신을 얘기한 것이라면서도 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정원에 부담이 된다면 공개 발언 시 더욱 유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태경 의원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네. 하 의원의 사생활을 언급한 게 아니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정원은 보안이 생명인 기관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유감의 뜻을 밝히기도 했잖아요. 네,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의 발언 하루 만에 입장을 냈는데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시작한 보도자료에는 사실 여부를 떠나 재직 시 알게 된 직무사항을 공표하는 것은 네. 부적절한 행동이라면서 전직 원장의 발언은 정치적 목적으로 해석되고 국정원을 불필요한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근데 앞서 저희가 대통령의 이유 없는 공개 행보는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인의 발언에 의미가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특히 박 전 원장은 정치 구단 아니겠습니까? 뭔가 좀 계산했던 뭐 그런 효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국민의힘은 박 전 원장이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 때문에 국정원을 끌어들였다며 자중자애하라고 경고했는데요. 전직 국정원장의 수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요. 윤석열 대통령의 X파일도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내세우려는 태도까지 보였습니다. 실제 박 전 원장 사과를 하기 전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자료 존재 유무를 묻자 네. 디테일하게 얘기 못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다소 시끌한 복귀 신고식이었는데요. 박 전 원장은 다음 주쯤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할 계획인데요. 당대표 출마 등 전면에 나서진 않고 이 선에서 당을 돕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정치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네. 계파 갈등을 겪고 있는 제1야당 민주당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존재감을 부각해 주길 기대해 봅니다. 네, 복귀 자체만은 확실히 존재감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선 기자였습니다.